시사저격수 빵빵빵. 자, 오늘 우리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시사저격수 빵빵빵. 자, 오늘 우리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경산에 조영동 고분에 와서 오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용기 교육감 후보님께서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청도입니다. 청도요. 요 밑에요. 청도는 제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데 네. 청도의 꽃감, 감, 예, 감 반시가 반시. 유명합니다. 그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름 뭐고 코미디언 죽었어요. 예. 전유성 씨가 예, 예. 하다가 괜히 경산에 잘한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관광 수입도 예. 많이 줄었다 이 카던데. 예, 그렇다고- 코미디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예. 활성화되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좀 안 좋았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청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청도 맞지? 청도 군수가 무슨 비석 조형물 있잖아요. 예, 조형물.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조형물이 예. 이 막 철거하고 이러던데. 조형물이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예. 내부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국민들 돈만 축냈잖아요. 네네, 청도 그렇죠. 군수가. 그러면 안 되지, 군수가. 예,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조형물 가. 하나 설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생각을 시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뭐 돈이 한 몇십억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예, 그렇죠, 그제? 예, 그런 것 청도라고 같아요. 하는, 청도가 옛날부터 양반도시, 양반읍이라니까요, 예. 청도가. 그래서 인재가 많이 나. 예. 우리 이용기 교육감 후보님도 청도에서는 한 인재 아닙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쭉 교육을 제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는데 네네. 우리 교육감 후보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진짜 문제 많아요. 예, 문제 많습니다. 난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가 우리나라 교육은 하기는 잘해요. 막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우리 옛날에 교육 받을 때 학교였어요. 합숙을 막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합숙해가지고 서울대반 영국고대반 이래가지고 참 많이 시켰다니까요. 예, 그게 우열반이었는데 우열반이 예, 맞아. 문제 제기가 그게 없어지는 듯 하다가 요즘 편법으로 편법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마다 자기 특성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걸로 모집을 하는 반이 있어요. 그 반을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예. 또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교육 제도를 보면 예. 우리는 좀 오픈돼 가지고 이래 발표라든지 예, 그다음에 논술형으로 아들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기 생각과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교육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요새 논술이라고 해가지고 좀 있긴 있던데. 성과 그래가지고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최대한 머리에 많이 주입을 해야 집집을 된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입식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외워라 하고 그 외운 결과를 평가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체벌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예, 때는 체벌은 많이 우리 없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도 정말 많이 때리더라고. 그렇죠. 우리 막 뚜지 맞고 그거 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는 학부형들이 뚜지 맞고 아가 오면은 고막도 나가고 이런다니까요. 많이 때려달라고. 그래, 하더라고. 공부를 아이고, 시켜달라고 이렇게. 네가 했죠. 공부를 얼마나 안 하면 막 선생님이 때리겠노. 우리하고 제대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 맞습니다. 당시는.
요즘은 아이 한 명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안 때리고 소중하게 받드는데 학교에서 맞았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죠. 화를 내지 막 예. 고소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건 또 아이를 체벌했는 거에 대한 반응은 당연한데, 예,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돼야 되는 거죠. 그 지금 그 저 학부모와 네, 그 저 선생님들 간의 갈등도 예, 막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있을 것 같더라고. 네, 네, 많습니다. 많지요. 예. 막 재판 걸고 막 또 뭐 또 뭘 지각한 학부형도 있어. 내 보니까 아이가 학교- 한 명이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 그게 거의 자신을 이입시키는 아.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뭐 언론에 보면 조금만 피해를 받았다. 예, 예, 그럼 예. 바로 뭐 항의를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소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세게 가는 경향이 그 있습니다. 지금요 예. 선생님들이 예. 하기 싫어가지고 예, 예. 그만두는 확률이 굉장히 많대. 지금 이제 그 저 교육대학 있잖아요. 예, 예. 교육대학이 박살 났어요. 예, 예. 교육대학의 선호도가 좀 낮아졌다고. 낮아져가지고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된대요. 예. 아들도 줄지만은 그러고 또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은 그래도 한정적이고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고 막 이렇게 교육 그 뭐라 그래 의식이 높아서 사명감이 대단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못 가진다 하더라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안 거죠. 되는 거야. 예, 예. 이게 보니까. 그러고 이제 교육 행정하는 사람들도 좀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이거 보니까. 맞습니다. 바깥에서 정책이 들여올 때는 예, 예. 안에 선생님들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저 탁상공론만 하고 예, 예. 말이죠, 그죠? 특히 뭐 돌봄이라든지 지금 예. 학생 통합 예, 예. 맞춤형 예, 예. 교육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들여오면서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아, 이거 참네. 이게 뭐 어떻게 뭐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렵긴 어려운데 예. 이번에 그 저 우리 이용기 교육감 후보님께서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예. 예? 뭐 누군가 가야죠.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육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 지금 교육에 몸다고 싶었으면 그래도요. 저는 막 이거 별로 나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재미없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저 이용기 후보님께서는 교육감이 되시면 예. 머리 아플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행정하고 각 주체들 조정하는 게 예, 예.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재밌고 좋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교육이 재미있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사람 관계이기 예, 예, 때문에 그 사람 관계를 순리로 풀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말을 들을 줄 알고 예, 말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예, 예, 예. 그럴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제가 뭐 짧은 지식에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네네. 잘 이렇게 교감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바탕에서 인간적인 교육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을 한마디로 하면 통, 생각이- 예. 소통, 아, 네, 인간과 인간의 소통과 그리고 인간과 이치, 세상 이치를 예.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맞아요.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 글 쓸 때도 네. 제가 글을 쓸 때도 예.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항상 글을 써요. 네네. 요즘, 정치도 교육도 그렇죠, 다들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 요즘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 계속 과학 기술을 부각시키는데 최근 들어서는 AI잖아요. 예예예.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교육은 더욱더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습니다. 바깥에서 추운 데서 고분에서 이제 슬슬 와가지고 우리 여기가 어딘가 하면 아주 그 카페인데 네. 노을 풍경이라고 네. 아주 좋잖아요. 운치도 분위기 있고 좋네요. 그렇죠. 네. 이거 좀 덜 따뜻하죠. 예. 아까 밖에서는 정말 추웠다. 참.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이용기 교육감께서 후보님께서 이제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짚어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너무 깊게는 하시지 말고 네. 재미있게 네.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용기 교육감 후보님께서는 어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는데 네.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에서의 그 가르치는 방법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잠깐만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남자 고등학교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여학생은 좀 뭐 조용하거나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그렇진 않고요. 아 남학생들은 거세일 거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뭐 그러면은 있겠죠. 그런데 놀이하는 형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맞다. 축구나 이런 그렇지.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여학생들은 뭐 이건 뭐 합니까? 예. 그거? 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아, 있어요? 있지만 어. 그 일부고 그 외에 놀이하는 형태는 조금 달라요. 저는 좀 그게 궁금했어요. 여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저 교육을 하는지 참 궁금했는데 뭐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체벌도 거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체벌했습니다. 아 옛날에 했는데 야 요새는 뭐 큰일 나지 저 하면. 그렇죠. 그 오늘 요즘은 하면 이제 안 되죠. 우리 이제 어차피 이제 교육감 후보님으로서 네.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 사실 그 교육제도 전반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입시 제도가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좋겠는지 뭐 간략하지만 좀 이렇게 소신이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렵고 무겁네요. 그게 무겁죠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예. 안 되어서 아, 문제인데 예. 일단 우리나라의 입시 예. 이거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입시 경쟁 교육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왜 경쟁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경쟁. 서열이 높은 대학교 가려고 경쟁하죠. 맞아요. 이거 스카이 가려고 경쟁하는 스카이. 거잖아요. 스카이 가려고 학원 가고 밤늦게 가지고 공부하고 과외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스카이 가야지 이제 좋은 직장 얻고 뭐 신분이 좀 보장된다라고 그렇죠. 예, 예. 할까 신분 상승.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스카이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 맞아요. 공립대, 지방 사립대 뭐 자, 하여튼 이래 서열이 쫙 돼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높은 서열의 학교가 예. 학교를 나오면 거기에 따라 선배들이 고위직에 쭉 있으니까 쭉 땡겨주는 이런 바깥의 직장까지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문제들 그게 가장 큰 문제 같고 그래서 대학을 평준화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대학 가지고 있어요. 평준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 12국 뭐 이 정도 된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뭐 6위, 9위 카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학을 무상화해도 되거든요. 이걸 돈을 다 받잖아요. 대학 무상화. 그러니까 뭐 한 30이 되는데 이런 나라도 무상화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의 그렇죠.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학 무상화되어 맞아요. 있는데 그 뭐야 프랑스가 뭐 대학이 무료 교육이라고 언뜻 들었어요. 무상화되어 있죠. 요즘은 뭐 자기들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뭐 돈 받겠다. 왜 그게 국내 지들 프랑스인은 안 받고 외국 유학생들한테는 받겠다. 뭐 이런 게가 지금 난리 났어요. 네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을 평준화하고 그게 경쟁을 줄이는 길이니까 그리고 무상화해야 된다. 야, 그 평준화 되겠습니까? 예. 일단 뭐 내부적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여론들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겠죠. 그러면 그 평준화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무상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구가 네. 전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네네. 그 평준화하려고 하면 이제 지방으로도 또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인구 이동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나마 또 뭐 교육 재정 문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지방 같은 데서도 이제 가들 또 이렇게 교육 위해서 좀 이래 돈도 이렇게 많이 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네요, 그죠? 그런 것도. 예. 그런 게 생기겠죠. 그 대학 부분은 상당히 국가 차원의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차원을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평준화의 개념은 예. 그
입시에 평준화죠. 아, 그래서 뭐 입시에 평준화가 이제 되면 이해했어요. 안에서 예. 공부 열심히가 그 성과를 가지고 뭐 다르게 하는 거는 자신이 노력했는가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입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게 재단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그 굉장히 저 큰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네. 뭐 서울대 같은 서울대 대학교를 10개 뭐 만들기. 서울대 10개를 만든다 예. 뭐 지방에다가 네네. 그것도 뭐 괜찮은 발이 그거하고 좀 맥락이 좀 같은 것 같아요. 또 어찌 보면은 우리 그거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이 차이는 뭔가 하면 예, 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예. 지방 국립대에 서울대만큼 지원해가지고 아. 교육 수준을 그렇게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지. 왜냐하면 지금은 지역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예. 그렇게 한다고 지역에 내려오겠냐 혹은 지역에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되냐 아마 지금 뭐 국립대 평균의 한 3배 정도를 서울대에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지원하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지원할 수 있느냐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 그 대학 입시 제도 중에서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 네네. 이 수능을 좀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게 수능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체로 우리나라 체제가 학력고사부터 예. 수능도 그렇고 대학에 맞춰가 대학이 입시를 어떻게 할 건가 예. 여기에 맞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입시 제도 자체가 입학 시험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에요. 고등학교를 얼마나 뭐 이수를 하고 충실히 이수했느냐 이걸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일정 성적 이상 되면 대학교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지원을 하면 뭐 추첨을 한다든지 좀 느슨하게 입학할 때는 좀 느슨하게 하고 그렇죠. 맞아요. 이 승급할 때 학년에서 공부했는 걸 올라갈 승급할 때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자. 안 하면 승급을 맞아. 안 시키는 이런 체제가 좋다. 되어야지 공부를 해야 돼.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대학 수업만- 입학까지만 세게 대학생들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도 다 이거 내가 뭐 요즘은 대학교 가서는 뭐 열심히 하는 게 공무원 시험 하고 이거 뭐 열심히 전부 하고 직업국 이런 직업 교육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좀 네, 씁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능 요번에 그 수능 영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래갖고 뭐 이래 보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 우리나라 온 유학생들도 그렇고 영국에 있는 아들이 그 입시 그 학생들이 한 프로 말하는 한국의 영어 이거 시험 문항 이거 억수로 어렵다 하면서 뭐 이런 영어가 있나 하고 뭐 문제가 좀 심각했다 하더라고. 예. 그런 어떤 뭐라 그러노 영어 교육도 이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 하면요. 또 영어 교육이 어렵잖아요. 수능이 어려우면 수학도 어렵고 뭐 국어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인데 막 어렵게 한번 수능을 내버리면 막 또 막 학원에 가인이 막 또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학인데요. 예, 예. 수학 문항에 예. 4점짜리 문항 하나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네. 아, 그럼 만약에 지금 커트라인이 거의 0점 얼마 뭐 이걸로 예, 잘리는데 수학 4점짜리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면 예, 예. 5개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맞으면 4점 올라가. 그러면 이 하나를 찍기 해가지고 4점 차이 나는데 실제로 입시에서나 0점 몇 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그렇죠. 이 모순들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점수로 숫자로 나오니까 다 인정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교육이 점수 숫자를 내 가지고 이제 이 당락을 결정하듯이 순서 맡기는 거 여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 수능 입시제도 이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예. 없애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수학 능력을 할 수 있다.
대학교 수학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지. 정도 그거 하면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전체 입시 예, 숫자나 맞습니다. 그 맞아요. 입시 숫자의 1.5배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수학 맞아요.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경북의 인구가 자꾸 소멸되다 보니까 폐교가 많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폐교가 많이 생기는데 이 폐교가 통폐합도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폐교 학교 폐교 문제를 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폐교를 어떻게 하면은 또 안 없어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하게 예, 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걸 뭐 인구 소멸이다 예,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경상북도는 폐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김천의 맞아요. 김천의 예, 고향이시라고 맞아요. 하니까 그것도 없었고요. 정산초등학교가 또 정상초등학교 그런 문제가 됐죠. 일이 나타났고 예, 예. 그게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지금 뭐 단시간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는 작은 학교도 학생이 줄어도 그대로 살리고 지원해주자 이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미래 이 현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인 거죠. 그러면 현재 학교의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학생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어도 그 학생은 헌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맞아. 그럼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이 학생들은 한 명의 교육비가 뭐 5천만 원 든다, 1억 든다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그렇게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의 학교가 있잖아요. 면 소재지에 하나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 학교를 지역의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돌봄 기능이라든지 평생교육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학교 복합 교육기관화 해 가지고 계속 살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복합기관. 복합 교육기관 해가지고 그거는 지자체의 영역하고 중복되는 거니까 좀 지자체하고 거버넌스를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폐교가 참 이렇게 지역민 간의 갈등도 생기고 있어요. 예, 예. 그 정산초등학교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러노? 잘 해결을 좀 했으면 싶어요. 사실은 총 같은 데서. 예, 엄밀히 얘기를 하면 정산초는 지역민들과 갈등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뭔가 하면 아마 지역도 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이 폐교를 전제로 하고 정책을 추진을 해서 정산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폐교시키지 말아달라고 계속 청원하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로서 단일화를 이룩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단일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네. 근데 단일화가 되셨으니까 그 진보 교육감으로서 예를 들자면은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혁신적인 뭐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인지 잠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경북 교육은 지금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진단을 예, 예, 하고 예. 있고요. 또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생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예.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등교 시간을 좀 9시라든지 이렇게 늦춰가지고 좀 여유를 갖고 아침밥을 먹고 등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좀 여유 있게 아침을 준비하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추진을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를 예, 좀 예. 실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뭐 민주주의가 좀 도전받는 이런 도전받는 상황을 정도가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 그거는 역행하는 거거든. 민주주의가 정치나 혹은 큰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 생활에서도 민주주의가 항상 관철되고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학생 청소년 의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의회 그리고 학부모 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경상북도 교육청의 정책이 되고 그리고 학생의 행복이 맞아. 경상북도 교육의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민의 역량을 좀 키워가지고 이제 누가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표현하면 좋을 것 또 TK에서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나타나면 예. 또 찍어줍니다. 뭐 덮어놓고 또 찍어줄 거예요. 한번 또 6개월 뒤에 그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예. 교육감 선거도 있고 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감히. 예측을 해도 뭐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 아닌 쪽이 1.5%인가 올랐다 네, 그러더라고요. 올랐어요? 그래서 어. 1.5% 보고 아이고 TK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또 1.5% 올랐는 게 변하다.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계속 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당이 없습니다. 당이 없죠. 예, 그래서 당이 없기 때문에 이름으로 혹은 정책으로 선택을 받는 이런 기회도 가진다라고 하면 맞아, 점점 맞아요.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들으셨죠? 우리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소장님. 이렇게 내가 TK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TK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또 바운드리를 넓혀가지고 좋게 말씀하시네. 이거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성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우리 이용기 교육감 후보님한테서 이렇게 교육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짚어보고 또 들었는데 우리 오늘 올해가 처음이에요. 예. 병오년 적토마에 해락하더라고. 예. 우리 오늘 새해 병오년도 됐는데 우리 이용기 교육감 후보님께서 꼭 당선되기를 빌면서 네. 친사조 액수 빵빵빵!